경상북도가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을 추진합니다. 산불 피해목을 지역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대한병원협회, 협력병원 24곳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번역별 의료 대응망을 본격 가동합니다. 경주시가 국토부와 철도 운영사에 고속열차 정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정차 횟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이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회를 열고 주민 참여형 정책 소통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 65건을 반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경북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약 10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산불 피해목을 지역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 얼핏 보기에는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집집마다 피어올라야 할 굴뚝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60여 가구가 함께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에너지 공급센터에서 온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가지고 연료와 전기와 난방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6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은 난방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산화탄소들을 저감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얻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숲 가꾸기 등으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칩 형태로 만들어 보일러 연료로 쓰는데 데워진 물은 상수도관과 맞물리는 배관으로 흐르며 각 가정에 열을 공급합니다. 기름 보일러에 비해 가구당 20% 이상 비용이 절감되고 화목 보일러를 쓰는 불편함이나 화재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굴뚝이 없다 보니까 마을의 공기도 좋아지고 외관상도 좋아지고 그런 점이 제일 좋습니다. 화목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 그 어르신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기름도 넣고 나무도 뗄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떼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제일 편안하고 좋죠. 앞으로는 발전기 가동으로 거둔 전력 판매 대금으로 운영비 충당을 넘어 조합원에게 분배금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이와 유사한 형식의 소규모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매년 막대한 목재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목까지 활용하면 도내에서 50개 정도의 소규모 발전소를 꾸준히 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대규모 공공기관 조성 등에 활용하고 특히 난방과 전기 등의 에너지 소모가 큰 스마트팜 단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과 재선충 방제로 발생하는 인목을 목재 칩으로 만들어 지역 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시군을 중심으로 입지를 검토 중이며 기본 계획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도의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은 9월 말에 완료되는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산림청 공모나 보조 사업을 통해 오는 2028년 첫 시범단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대한병원협회, 협력병원 24곳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남권은 물론 수도권 병원까지 대거 참여해 권역별 의료 대응막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비롯해 영남권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24개 협력병원이 참여해 국제 수준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들과 같이 응급의료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에이펙 기간 중에 어떠한 의료사고가 있어도 한꺼번에 치료 다 할 수 있고
또한 장기 치료도 가능한 체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의료 관련해서는 일체 걱정 없이 우리 에이펙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응급환자 진료와 현장 진료소 운영 등 의료 지원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심내혈관과 중증 외상 분야 전담 의료진은 정상회의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고위험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병원 간 전문적인 연계 진료를 펼칠 방침입니다. 총 92억 원을 투자해서 응급의료센터는 번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그 에이펙 대비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그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그 모의 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인근에는 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포항, 안동, 부산 지역에는 예비 헬기 3대를 추가로 대기시켜 응급 상황 발생 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24개 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또 중증 응급질환 전담 의료팀, 또 응급 헬기, 또 현장 이동형 병원 구축 등 완벽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협력병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빈틈없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국토부와 철도 운영사에 KTX, SRT 정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주역을 이용하는 고속열차 승객은 하루 평균 8,700여 명으로 3년 새에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정차 횟수는 KTX 기준 주중 상행 20회, 하행 23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울산역 등이 하루 70회 이상 운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경주역의 정차 횟수는 제한적입니다. 경주시는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경주를 찾고 있고 이들 상당수는 고속열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정차 횟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이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열고 주민 참여형 정책 소통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기존의 일방적인 읍면 정책 보고회 대신 주민과의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직접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고 각 읍면마다 약 250명,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 관광, 지역개발, 농산업,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 73건 가운데 청도 읍성 푸드트럭 먹거리 조성과 청년 창업 지원 등 65건이 정책의 일부 또는 전체 반영됐습니다. 지난 20일 안동시가 일상회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동시 관계자와 피해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동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각종 행정조치와 특별법 제정 건의, 원상회복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등 복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지원금 현실화, 보상 사각지대 해소, 산불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청송군, 의성군 등에 산불 피해 돕기 성급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우유 전국대리점협의회 2천만 원,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2,953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안동시 협의회 100만 원,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안동지회 100만 원, 한국과수종묘협회 1,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청송 로타리클럽 500만 원, 주식회사 청송관광협동조합 200만 원, 청송 금곡 1, 2주민일동 100만 원,
청송 산소 골프회 회원 일동 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송 파천면 화공회 200만 원, 주식회사 청암에너지 1,000만 원, 의성 남부초등학교 총동창회 1,000만 원, 주식회사 마이크로디지털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대구시 의회와 동구, 서구, 북구의회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국외 출장비 집행 내역을 확보해 실제보다 경비를 부풀린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가 항공권을 위변조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수백 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구윤과 국가대표 유도 선수 허미미, 김지수 씨가 경상북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이들의 영향력을 통해 관광과 문화, 스포츠 등 경북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시니어 클럽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향기정담 국밥집을 개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한 초기 투자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와 서비스, 운영 전반에 참여해 소통과 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경산 시니어 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의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복지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맞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과 교육청, 관련 상담 예방기관 등이 참석해 청소년 도박과 마약 중독 실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사이에서 도박이 확산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쉬워진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구 동구가 지역 소식지 80 메아리 명예기자와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80 메아리 명예기자는 2년간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블로그와 유튜브 기자단은 각각 1년간 지역의 행사와 명소, 인물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집 인원은 80 메아리 명예기자 4명, 블로그 기자 15명, 유튜브 기자 5명이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209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이번 사업은 영주시와 예천군, 봉화군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펼쳐졌습니다. 병원 측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와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후원 교부금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천군이 행정안전부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와 경상북도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소비투자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예천군은 1분기 신속집행 분야에 1,502억 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05%를 달성했고 소비투자 분야는 1,03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23%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